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아재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KBS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44회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방송된 44회 역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왜 리뷰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의 원성이 자자한지 새삼 다시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셨겠죠. 오늘 방송의 주된 내용은 또다시 갈등이었습니다. 지난 10몇 회를 가족들 설득하느라 갈등에 갈등을 거듭했는데 기껏 이인옥 설득시켜 이제 좀 화목한 가족 드라마가 되나 했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또다시 싸워야 하고 또다시 설득해야 하고 할머니가 그리워한 딸기 찾기의 결과가 너무 극단적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김혜카가 등장한 후 그녀가 몇 회 사기꾼으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악행이 드러나며 김준하가 아웃될 줄 알았는데 김혜카가 진짜 손녀이고 진짜 수녀이고 진짜 김준하의 누나로 밝혀지며 그것 모두 부질없는 바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되레 전혀 예상 못했던 은금실의 고민이 등장하며 오연도와 공태경은 또다시 죄인 모드가 되어버렸죠. 저는 솔직히 족보고 보고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반복해서 오는 피로감. 옛말에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니 시청자들도 지치는 거죠. 사실 지난 몇 회 이인옥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두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을 테니 이인옥이 갑자기 연두를 배척하고 멀리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또한 자기도 공태경 데리고 시집와서 살아놓고 왜 똑같은 연두한테는 일이 모지냐는 원성에도 저는 나름 이해가 갔습니다. 엄마니까 그랬던 거죠. 시집을 올 당시에도 연두 문제로 얽혔을 때도 이인옥은 철저히 공태경의 엄마 입장에서 행동했던 겁니다. 시집 올 땐 이 집 자식은 아니지만 태경이도 자식 대접해줬으면 했던 거고, 연두 때는 내 자식이 남의 자식 키우는 건 또 보기 싫어 자신이 시집 올 때 생각 못하고 이기심이 생겼던 거죠. 에이, 사람이 저러면 안 돼 하면서 드라마를 보지만 아마도 내가 이인옥 입장이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지난 갈등들은 다 공감이 되는 갈등이었으니 재미로 다가왔죠. 그런데 이번 딸기 자식들에 대한 갈등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느 정도 드라마적 허용을 생각해 이해해 보려고 해도 상황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죠. 그래서 결과적인 족보도 굉장히 극단적이고요. 아니 무슨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뻑하면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강복림과 장호의 인연, 공유명과 오동욱의 인연, 염수정과 강대상의 인연, 무슨 그 동네에 복림시내랑 인옥시내만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기의 자식 은금실의 외손자까지 김준하라니, 아무리 김준하가 난리를 쳐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 막아주겠구나 싶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더 화가 난 겁니다. 한 7회 남았으면 대충 김준하 장세진 벌 받는 걸로 사이다 주면서 공태경 내 세 식구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 지어도 되는데 김준하에게 또다시 엄청 무서운 무기를 쥐어줬으니까요. 또 뭔 짓을 할지 대충 보이니까 보기도 전에 우라통이 터진 거죠. 그리고 역시나 김준하는 시청자들이 예상한 대로 그 무기를 바로 휘둘러 버렸고요. 오늘 44회에서 김준하는 자신이 은금실의 외손자라는 무기를 아주 시의적절하게 사용했죠. 은금실이 가진 딸기에 대한 죄책감을 이용해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은금실이 딸기를 보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엄마를 찾아와 있었던 것처럼 우연한 만남을 꾸몄고, 자신이 16살 때부터 혼자였던 점을 강조하며 동정심도 자극했죠. 그리고 공찬식이 그에게 외손자인지 하늘이인지 선택하라던 조건을 은금실에게 얘기해 모자지간의 이간질까지 감행했습니다. 김준하의 생각은 그랬겠죠. 내가 진짜 핏줄이다. 공태경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자신은 은금실의 진짜 손자이고 하늘이 또한 은금실의 피를 물려받은 증손녀이다. 그러니까 분명 핏줄을 중요시하는 은금실만 잘 구워 삼는다면 자신이 하늘이랑 연두를 되찾을 수 있다. 무슨 뱀파이어도 아니고 그놈의 피 타령은 진짜. 그런데 진짜 김준하의 예상처럼 은금실은 그런 김준하의 농간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 죄책감과 동정심에 금방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죠. 44회 엔딩에서 은금실은 세상 다정한 할머니가 빙의 되어 김준하의 손을 꼭 잡고 들어오게 됩니다.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진짜 큰 문제는 그런 할머니의 흔들림을 눈치챈 공태경이 다시 한번 가족 거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김준하와 자신이 사촌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 공찬식으로 하여금 자신을 파양시켜달라 요구한 거죠. 두 사람의 부자지간이 끊기면 김준하 문제가 정리되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태경이가 얼마나 고생했고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까? 또다시 태경이가 외톨이가 되게 두고 볼 수는 없는 법. 그래서 태경이는 그대로 있고 김준하만 날려버릴 방법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방법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김준하는 은금실에게 자신이 당신의 핏줄이란 상황을 강조해 그녀를 구워 삶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김준하가 은금실의 핏줄이 아니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엔 입양을 생각했습니다. 아들 없이 애카만 키우던 딸기 부부가 김준하를 입양해 키웠구나. 그럼 핏줄이 아니니 그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김준하가 김애카에게 자질구레한 거 말하지 말라 그랬구나. 혹시나 애카가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하늘이를 데리고 공태경과 결혼한 오연두처럼, 또는 공태경을 데리고 공찬식과 결혼한 이인옥처럼 김준하도 그런 재혼 집안이었지 않을까. 뭔가 입양보다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가족들의 모습을 복선으로 보기도 쉽고 드라마 취지와도 잘 맞죠. 가짜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모습. 오늘 김준하가 들른 납골당에 있던 가족 사진, 애카는 엄마와 준하는 아빠와 찰싹 붙어있죠. 물론 별 의미 없는 가족 사진일 수 있지만 사실 힌트일 수도 있습니다. 애카는 딸기의 딸이었고 준하는 아빠의 아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아이들을 가진 채 재혼을 해서 준하가 딸기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입양보다 더한 남이죠. 그리고 은금실이 공태경을 처음 대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딸기의 아들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전혀 남인 사람, 즉 옛날 같으면 은금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그런 손자인 거죠. 물론 뻔히 지가 진짜 손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거짓으로 은금실을 속였으니 막판에 쫓아내기도 완전 좋습니다. 왠지 그래서 김준하도 애카에게 알리지 말라 했고 애카 또한 굳이 준하를 보여주지 않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친동생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런데 그런 준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걸 안 후에는 진실을 드러내 버리는 거죠.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공태경과 오연두가 해피엔딩이 될 것은 분명하고 김칫국 사발로 들이키고 있는 장세진이 또다시 망하는 재미는 있겠네요. 과연 작가님은 김준하의 존재에 어떤 반전을 숨겨놨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재TV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